요게 승부수예요. 요게. 그래서 얘를 무엇으로 바꾼다? 1-PA로 바꾸는 게 승부수. 그러니까 개념은 다 끝났고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잡는 거야. 또 하나, 또 이것도 힘 잘 나와요. CC가 두 개 있으면 얘는 드모르간 법칙이라 해서 C를 위로 빼는 게 있었어. 집합에서 C를 위로 빼갖고 C가 위에 가서 붙고 나머지를 다 반대로 바꾸는 거야. AC의 반대를 우리 수에서는 A라고 하고 BC의 반대를 B라고 그러고 교집합의 반대를 합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좀 외워놔야 돼.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 이렇게 A씨를 이렇게 요걸 바꿀 생각 좀 해봤니? 일반적으로 못하거든. 그렇죠. 아니 하나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연습 좀 한번 더 해볼게. PC 합집합 뭐 D의 여집합 이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 C를 위로 올리고 B 교집합 D 이렇게 바꿔버리지. 됐어? 그러면 내가 계산할 건 이제 이거네. 1-PA분의 PA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근데 아래 보면 여집합의 확률은 무조건 1 어쩌고로 바꾸라는데 분자를 한 번 더 바꿔야 되겠네. 괜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못 푸는 것이 1 합집합. 무조건 여집합 확률은 무조건 1 바꿔야 돼. 얘가 어쨌든 여집합이니까. 근데 PA 줬을까? 좋네. 4분의 1. 근데 합집합 줬을까? 좋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척척되는 거죠. 4분의 3분의 얘는 8분의 3이니까 분모끼리 약분하면 분자끼리 약분하면 얘는 2분의 1이네.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꽤 어려웠던 문제죠. 맞죠?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보죠. 8번. 이번에 8번. 중요한 배반 사건이란 걸 반드시 배반 사건이네. 배반 그림이 생각나야 되네.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지?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쪽은 다 얘는 집합 실력이 조금씩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집합을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정도 고민하게 하고 이런 집합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야. 집합 실력이. 가볼게요. 먼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따끈따끈하게 PB의 여집합, 그다음 P의 구분해갖고 교집합 이렇게 처리. 그러면 분모 처리는 배웠네. 분모 처리는 여집합의 확률을 무조건 1 PB로 계산한다는 거. 이렇게. 그럼 C가 두 개 있으면 위로 빼는데 하나만 있었는데 요거 하나만 조금 외워야 되겠네. 왜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얘는 A에서 A 교집합 뺀다는 이 집합만의 공식을 조금 외워야 되겠다. A 교연은 A에서 교집합 뺀다는 거를 우리 고1 때 배웠거든요. 요게 아마 요거 애들 까먹었을 거고. 얘는 PA에서 P 교집합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거. 됐지? 그러면 PP 나왔나? 나왔네. 3분의 2. PA 나왔나? 나왔네. 5분의 1.
교집합 나왔나? 안 나왔는데 근데 안 나온 게 아니죠. 배반 사건은요 교집합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배반 사건은 배반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배반 그림이라고 그랬잖아. 교집합이 안 나오는 거야. 얘는 0이지. 없으니까. 그럼 끝났네. 분모는 1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얘는 5분의 1에서 0 빼니까 5분의 1이 될 거고요. 7응답은 5분의 3이 문제 정답. 이렇게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요. 한두 개만 풀고 발 끊을게. 부정에 따지고요. 40쪽에 어떤 느낌을 불어넣어주고 싶어갖고 이제 40쪽의 문제를 한두 개만 잠깐 캡처할 건데 11번 40쪽에 11번 지우가 할 수 있는 빌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40쪽에 11번 여기서 조금 느낌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갈게요. 그 두 문제로 마지막 힘내면서 바로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이 애들을 다시 한번 끌고 왔어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 그러면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주인공 확률은 어쨌든 A가 일어나는 확률에서 얘는 기호전을 어떻게 쓰냐면 A가 주인공이 되고 보조수단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얘를 공식으로 바꾸면 PB분의 PA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때자가 일어나면 이거는 99.9%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때 앞에가 분모로 가네요. 얘가 분모로 갈 놈이구나. 때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적으로 볼 때는 바 뒤에가 분모로 가는 거고 약간 한국말과 기호의 표현 자체가 약간 틀려서 한국말로만 분석할 때는 때 앞에가 분모 기호적으로 분석할 때는 바 뒤에 있는 게 분모 됐지? 그러면 여기 때자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되고 이게 이제 뭘로 갈 거야? 분모로 가겠죠.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6일 때는 우리는 주사표가 있어갖고 5가지라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소상히 써보면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5가지고 그러면 전체는 총 몇 가지? 5가지 두네. 이 중에서 두 눈이 모두 3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 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이 이 문제 정답. 이렇게 푸는 게 정답. 느낌 와요? 여기서 이제 강조.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래 PA가 일어나는 확률은 전체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인데 우리 A와 B는 이거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야. 저번에 아까 했던 거 백업이니까 B가 일어났다는 상황에서 요게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가 확 줄어든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전체가 확 줄어드네. 전체 개수가 확 빠지네 라는 느낌.
이걸로 설명하면 원래 두 개 주사위는 36가지가 원래 분모해오는 정상적인 총 경우의 수인데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 36가지가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 얘를 만족하는 것만 들어가니까 36에서 5로 확 줄어든 거. 36에서 5로 확 줄어든 거.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눈앞이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7인 거, 8인 거, 9인 거는 상관이 없이 걔네들은 논외로 개수에 카운팅도 안 하고 오직 얘일 때가 바로 분모로 들어가는 거. 36이 왜 안 들어갔는지를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타임 마지막 문제 고생했다. 12번 멋지게 마치고 끝내죠. 12번. 그런 느낌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12번 문제예요. 이것도 바로 갈게요. 상황 볼게. 우리 반 전체 학생은 50명이야. 근데 휴대폰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겠지 40명이야. 없는 사람을 굳이 구하라면 10명이라도 구할 수 있어. 일부 조그맣게 쓴 거야. 그러면 휴대폰 있는 40명 중에 여자가 15명이네. 남자도 굳이 구하라면 25명이라도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그럼 휴대전화가 있을 때 여학생이 될 확률은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 그럼 분모는 전체 50명이 아니고 40명이 분모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조건부 확률이니까. 요거일 때만 볼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명 없는 애들은 아예 카운트에서 아예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학생이 될 확률은 15. 그 정답은 40분의 15 이렇게 계산한다. 뭐 5는 하고 5, 8에 40, 8분의 3.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문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원래 있는 전체 총 명수가 조건부 확률에서 바로 같지는 않는다는 거.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을 설정할 그 새끼가 분모로 가고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거. 조건부 확률을 그런 느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좋은 수업이고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면 조건부 확률 선생님이 할만한데요 라는 말이 나올 건데 어쨌든 확률에서 가장 중요하고 확률에서 그 중요한 만큼 가장 어려운 조건부 확률이 지금 배우고 있고 시작이 됐던 상황.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조건부 확률의 내용을 최대한 지우가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들도 조금 많이 들려고 노력했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니? 조금 이해 못한 거. 아직 좀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조금 많이 풀릴 건데,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단, 이제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한번 가볼게. 문제 푸는 요령으로 가볼게. 그러면, 12번, 아까 풀었던 거 들렸다가 다음 문제 갈 건데, 12번에 세 번째 줄에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한 학생이다 밑줄. 휴대전화를 보유한 학생 때 밑줄. 그리고 때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학생 거기다가 밑줄. 이게 가장 눈에 크게 들어와야 돼. 문제를 봤을 때. 뭐뭐였을 때 뭐뭐일 확률. 때자가 크게 들어와야 돼. 때가 나오면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 맹신해도 돼. 그러면 때 앞에가 무조건 뭐? 분모. 다시 때 앞에 있는 글씨가 무조건 뭐? 분모. 기호 안 써도 돼. 때 앞에가 무조건 분모. 그러니까 때 앞에는 휴대전화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분모 40명. 그 다음에 뒤에 건 분자. 뒤에 건 분자.
40명 중에서 여학생은 15명. 그래서 40분의 15라는 거. 그러면 15번도 한번 볼게요. 15번까지만 마감할게요. 고생했다. 15번. 표에서도 정말로 잘 나오는데, 남자애들을 쭉 조사를 해봤대요. 남자애들. 그럼 남자야, 그러면 남자 중에서 지하철 타는 애 손 들어봐. 14명.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버스 타는 애 손 들어봐. 10명. 그러면 남자는 얘네들 무조건 도보로 걸어오는 경우는 없고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니까 남자는 총 24명 있었고 그 중에 14명이 지하철, 그 중에 10명이 버스. 이번에 여학생 손 들어봐. 네.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지하철 몇 명이야? 10명. 버스 몇 명이야? 6명. 그러면 여학생 수는 총 몇 명? 16명. 그럼 우리 반 학생 수는 총 몇 명? 40명. 이런 상황이지. 표에서.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남학생 이었으래가 밑줄. 남학생 이었을 밑줄. 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하철 밑줄.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밑줄, 동그라미 밑줄을 찾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때 앞에 밑줄, 때 뒤에 밑줄. 그러면 때 앞에가 이것도 꼭 외워놔봐. 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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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 때 앞에 분모, 때 앞에 분모, 때 앞에 분모. 그러면 때 앞에가 뭐가 있어? 남자가 있잖아. 그럼 남자는 총 몇 명이야? 표를 보고. 24명. 그렇지? 그러면 남자 중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돼? 여자도 껴들어. 아니 여자는 다 죽었어. 여자는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럼 남자 중에서 지하철은 몇 명이야? 14명. 그래서 옆에 표 문제는 15번 문제는 24분의 14가 문제 정답.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만 치면 봐봐. 때 앞에가 분모. 그러면 때 앞에가 남자가 있어. 그럼 여자는 다 죽여. 안 볼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남자 안에서 두 가지가 나눠진다. 지하철파, 버스파. 이 안에서 그 명수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뭐뭐뭐이었을 때 뭐뭐뭐뭐 이런 패턴은 무조건 조건방률이고 때 앞에가 분모해서 분모에 쳐놓으면 되고 때 뒤에가 분자에 쳐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분자를 할 때 그 안에 든 것 중에서 얘가 들어가면 카운트되고 큰일 나는 거죠. 남자 중에서 지하철을 찾아야지. 이런 느낌. 아까보다 좀 전에 풀이는 이해가고 설명 이해가는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조금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아까 이해도보다는 좀 한 번만 우리 시험을 했는데 5%나 10%나 올라갔네. 오케이. 그리고 그거 계속 선생님이 신경 쓰고 그거 좀 계속 올려줄게요. 일단 지금 이제 집중이 떨어져서 좀 쉬어야 돼. 좀 쉬었다가 쉬는 시간. 근데 지금 조건방이 좀 중요해 보이고 좀 어렵고 막 그러기도 하죠. 이쪽이. 근데 선생님 느낌에 이거 저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중간고사.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할 때. 그래서 기원서 준비할 때 이 점은 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했으면 이거 작년 선배가 요 앞까지 들어왔었거든. 조건방이 전까지.